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넘어올 때요.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열린 게 75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완전히 인선이 끝난 게 195일이 걸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한 건 0.3%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경제 경제가 성장률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럼 네. 0.3% 성장률이면 거의 마이너스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계속 지속되게 되면 잠재 성장률도 완전히 까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무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디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선택적으로 사의를 반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도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과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떠한 그 지휘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것을 아마 지금 굉장히 숙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현재 여러분들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또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저도 드릴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첫 국무회의였습니다. 지금 어색하다는 말을 했어요. 전 정권의 국무위원들과 같이 국무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이죠. 예, 저도 좀 낯설고요. 저런 모습을 보면 아마 저기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도 좀 낯설긴 할 거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상황이죠. 그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넘어올 때요.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열린 게 75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완전히 인선이 끝난 게 195일이 걸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한 건 0.3%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경제 경제가 성장률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럼 네. 0.3% 성장률이면 거의 마이너스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계속 지속되게 되면 잠재 성장률도 완전히 까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무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디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주호 직무 권한대행이 전화를 통해서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만 그 사의를 갖다가 반려를 하고 국무회의를 진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무위원들은 국민에게 책임진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직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기 계신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한테 빚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 입장에서야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새롭게 국민에게 선택받은 대통령이 그 직을 유지해달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직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좀 최선을 다해서 국무위원들의 역할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통령의 생각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좀 빨리 국민들에게 발굴해서 알려드리고 또 거기에 맞는 사전 점검들을 빨리 해서 인수인계 절차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안정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부 이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일단 표명을 했고요. 이게 다 반려가 박성재 장관만 빼고 모두 반려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대변인님, 방금 내용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다. 네. 그리고 좀 어색하지만 국민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모두 발언은 좀 짧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즉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국무위원들과 일단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굉장히 좀 국민들께 다가가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만 그 사표를 수리를 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마도 이 부분은 그동안에 그 탄핵 과정에 있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탄핵 소추가 되었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고 결국엔 돌아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선택적으로 사의를 뭐 반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도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과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떠한 그 지휘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것을 아마 지금 굉장히 숙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사 과정에 있어서 빠르게 정리가 되는 것은 오히려 장관보다는 저는 검찰 조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 현직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란이 있었던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4인방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근데 이 문제 관련해서도 계속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가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혐의가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이분까지 저희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계속 제기했었던 내란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사표를 수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